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수출 효자라는 애칭까지 붙었던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효자에서 위험 요인으로 바뀐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 10명 중 7명이 전문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위기라고 판단했는지 우선 조사 결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인철 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학계와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 30여 명을 상대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위기 상황 초입이거나 위기 한복판에 있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고요. 여기다가 위기 상황 직전까지 포함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 경기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한 분은 3.3%, 한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절반 이상이 10명 가운데 6명이 내후년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어서 현재 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위기라고 봤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내년 이후에도 2024년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변만으로 보면 좀 깜깜한데 답변에 응하신 분이죠. 우리 김양팽 연구원님이 답변을 했는데 응답을 하면서 우리 김양팽 연구원님 어떤 식으로 응답을 했길래 이렇게 어둡게 다 나왔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일단 이게 위기라는 게 대한 인식인데 뭐 정말 자초될 위기? 저는 그렇게까지 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은 이번 달에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재고 지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는 이제 지난달에도 역대 최고 7월 매출을 가져올 정도로 수출도 좋았고 실제적으로 생산이나 뭐 출하랑 그런 부분들도 다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재고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올해 초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요 산업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 산업이 위축되다. 경기가 둔화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고 그러면서 최종 제품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예측을 했던 거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불투명한 그 미래에 대해서 볼 때 이 상황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반도체 사이클 상에서 뭐 몇 차례 좀 있었잖아요. 위기론도 많이 나오고 그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지금. 그렇죠. 같은 위기는 위기지만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 부분 이제 분석을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인철 소장님 보시기에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위기론이다 이렇게 위기론을 지금 내세울까요? 위기의 근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상 호황기와 위축기가 이제 사이클상 돌아가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사이클이 20년, 10년 장기 호황을 구가했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참 특수했어요. 수요 위축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과정에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IT기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 칩 재고는
신차 뭐 거의 네. 1년 넘게 기다려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한 건 대중국 수출이에요. 중국 수출 예, 부진. 중국과 이제 홍콩을 합치게 되면 거의 60% 가까운 이제 수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지금 중국은 30여 개 도시가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가 멈췄잖아요. 예. 수요가 둔화되다 보면 수출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이제 이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서버를 증설하고 각종 이제 수요에 대비해서 반도체 이제 공급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쌓아놨던 이 기업들이 재고가 지금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재고를 소진한 이후에 경기를 봐가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좀 침체 국면에 들어간 국면이 있는데 예. 여기에다 다시 이제 미국이 결정타를 날린 게 치포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포 반도체 치포 동맹. 맞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내부적으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메모리 부분에 2016년부터 진입을 하잖아요. 예. 빠르게 로엔드 시장, 범용 시장에서는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고요. 하이엔드도 기술 격차를 상당 부분 좀 비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대규모 자본이 축약돼야 되고 기술이 누적돼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와 상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칩 설계는 우리가 해? 근데 설계도 우리가 하고 장비 다 될 수 있는데 왜 공장은 아시아권에만 있어? 예. 이런 걸 이제 빌미로 해서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전부 다 자국에다 생산 기지를 구축하려는 이제 이런 이제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기존에 있던 공장도 문제고 네. 중국도 무시 못할 수요 체인 건 분명한데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과는 좀 달라진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은 미중 사이의 외교 분쟁에 우리 기업이 껴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의 상황은 야, 과거처럼 경기만 좋아지면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데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요인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복합적이네요. 이 중국의 기술 굴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사이에 낀 한국의 굉장히 곤궁한 입장. 복잡한 상황인데 여튼 재고가 반도체가 늘어나는 와중에 지난 8월 수출이 한 26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가 그렇죠. 되니까 네, 깜짝 마이너스가 놀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 감소가 정말 아주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하게 지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위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합적인 요인이 맞는 부분이고 수출 감소랑 그 위기랑은 또 연결하기에는 연결고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부족하다?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26개월간 예. 이 전년동월 대비 계속 성장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40% 가까이 42%였나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그 정도로 큰 폭의 증가가 있었던 거죠. 작년 그렇죠. 작년 8월이 작년 그러니까 8월이 21년 8월이 20년 8월에 비해서 40% 정도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작년 실적만 가져가도 상당히 높은 실적인데 뭐 조금 떨어진 거죠. 예. 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자체가 100억 달러는 넘어섰고요. 수출 월가. 금액이요. 네, 그렇죠. 그 100억 달러 넘어선 것 역시 지금 연속으로 16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반도체 수출 실적만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느끼는 위기의식과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변 상황 때문에 다시 또 불투명하다라는 예, 뭐 연결고리는 없지만 결과는 같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만으로 보면 8월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7.8%가 엄청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해 전 8월에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저 효과라고 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네. 좀 그렇게 그런데 지금 중국에 따라오는 거 미중 갈등 문제 또 지금 칩 가격, 메모리 가격 낮아지는 거 전부 다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디램 경우에는 예.
영업이익률이 거의 경이적이에요. 삼성의 디램 영업이익률은 40%가 넘고요. 40%. SK 하이닉스는 30%가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예. 실리콘 웨이퍼 큰 웨이퍼 한 장에 예. 쪼개서 칩 하나를 만들면 한 개 1,000원 주고 팔아서 300원에서 400원 이상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잘 팔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의 주력 품목이 이제 디램이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단품으로서 소량으로서 대량 이제 생산하면서 고부가가치 종목이긴 한데 예. 그동안 이제 서버를 증설하거나 IT가 잘 팔리거나 뭐 스마트폰이 잘 팔리든 PC가 잘 팔리든 이제 팬데믹 이후 이제 이 굉장히 잘 팔렸던 것들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예.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정거래처 가격으로 대부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디램의 경우에는 한 뭐 4달러 넘어섰던 것들이 지금 3달러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고점 대비 한 20-30% 빠진 건 맞거든요. 이제 그런 추세로 보면 아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20% 떨어질 수는 있다.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제 워낙에 예. 우리나라 이 수출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20%를 넘다 보니 바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중국 수출 꺾이고 여기다 에너지 수입 비용은 더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위기가 증폭된 셈이 있지만 예. 단지 반도체 업황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삼성과 SK가 위기냐? 사실 위기는 아니다. 그동안 봤던 영업이익이 막대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다. 영업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범용 디램의 제품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기술과 같이 가요. 예. IT 기술, 복합가전과 같은 IT 기술과 같이 가는데 자율주행에도 필요하고 AI에도 필요하고 서버에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이 IT 기기와 같이 가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어요. 단지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매칭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반도체만을 떼어놓고 보면 반도체가 위기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로 전체 산업은 위기로 보지만 반도체 가격, 칩 가격을 보면 급속히 지금 추가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3분기, 4분기 내년 이후 이 칩 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얻고 있는 이익을 사실은 그걸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결정해서 나온 가격이거든요. 예. 그게 뭘 뜻하냐면은 결국 구매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은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로 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질 거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3분기, 4분기 내년 이후 조금 떨어지겠네요, 많이.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예. 일단 메모리 단가가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환율의 영향을 어떻게 받나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화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달러로 계산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3달러일 때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사내 영업이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화로 다시 계산해서 공시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처럼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수익률은 없나요? 낮아진다. 네.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건 3분기, 4분기 내년 이후 영업이익 전망이 어떠냐, 이 반도체 주가. 맞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질 텐데 별로 안 좋네요. 그럼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IT 전문 기관들의 분석은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사실 반도체는 참 용도가 참 다양해요. 음. 우리가 잘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 메모리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PC나 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걸 규격을 만들어내면 PC, 스마트폰용, 서버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잘만 만들고 기술력만 좋으면 떼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의 공장이 들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히 도전을 못했던 부분을 중국이 지금 이걸 따라잡겠다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네. 야 이게 잘 못하는 거지만 소품종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설계도만 주면 이거에 맞춰서 차량용이든 아니면 뭐 이런 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 부분은 예. 대만에 있는 TSMC가 절대적으로 왕자였다는 겁니다. 파운드리라고 하는 파운드리라고 위탁 생산. 하는. 근데 그 시장이 더 커지고 예. 그 시장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 뭐 공장 좀 바로 네. 이제 설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 그때 설비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공장 짓고 1, 2년 지나서도 계속 이 시장이 좋을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고요. 예. 또 전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그동안은 손도 많이 가고 이윤도 박하다는 이유로 좀 우리가 거들떠오지도 않았던 이후 팬데믹 이후 좀 상황이 바뀌어서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칩의 경우에는 굉장히 돈 주고도 못 사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차재고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각종 이제 업체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의 교훈은 뭐냐? 고급 사양을 잘 만들고 팔면 이득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를 등하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 삼성과 SK가 뒤늦게 이 비메모리 부분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후발주자인 거예요. TSMC는 본격적으로 진입한 지 3, 40년 동안 한우물만 팠기 때문에 예. 설계다만 주면 바로 만들어내고 수율도 좋은데 지금 삼성은 뒤늦게 뛰어들어서 공격적으로 투자 나오고 있는데 수율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성과도 빨리 안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럴 바에는 대안은 뭐냐? 그러면 이런 뭐 그래픽 칩이라든가 비메모리 업체들 매물로 나와 있는 세계 글로벌 업체들이 많으니 현금 자산을 120조 이상 쌓아놓고 있는 삼성의 경우는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빨리 기술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 메모리 칩 가격 하락은 지금 뭐 2분기, 3분기 이어진다라고 해서 삼성이나 SK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가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력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시설 투자하고 R&D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굉장히 유망한 이제 기업을 M&A를 통해서 그 격차를 좁혀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고민을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는 지금 대만의 TSMC가 압도적 1등인데 삼성전자 지금 따라보겠다고 열심히 투자한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반도체 위기론에서 대만은 그런 위기의 영향, 어떤 부진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복합적인 위기 면에서는 대만도 벗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대만 공장을 그러니까 TSMC의 공장을 미국에다 지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럽도 자체 생산 능력을 20%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도 30%를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비의 70%까지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굴기를 이미 오래전에 선언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국가나 지역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전부 파운드리예요. 그게. 파운드리 싸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경쟁은 사실 대만이 우리보다 더 커다란 경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에 드디어 발을 담궜단 말이죠. 네. 물론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고 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면서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간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똑같이 지금 그 범위 내에서는 위기 속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가 우리가 아무리 삼성전자가 쫓아가려고 해도 TSMC가 저만침 지금 앞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왜 3나노인가요? 양산을 먼저 우리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TSMC 기술력이 뭐가 좀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은 3나노 다시 TSMC가 양산을 하게 되면 다시 계속 그 격차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삼성의 기술력을 보면 예. 아마 이제 대만 반도체의 이제 칩 설계 기술보다도 뭐 일부 이제 어떤 속도나 크기 측면에서 따라잡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술을 적용한 범용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그 범용 제품을 만들었는데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대만 반도체와 TSMC와 지금 받아와서 설계도 보면서 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반도체 수율이 낮은 삼성과는 원가 경쟁력이 아직은 차이가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건 팩트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
대만의 성공 비결은 우리는 사실은 삼성하고 SK 빼놓고 내놓을 만한 반도체 기업이 없어요. 네. 근데 대만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정부가 공격적으로 이런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해서 인적부터 시작해서 R&D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을 굉장히 보조를 해줍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 대만의 이제 매출액 대비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이제 첨단 기업 수가 28개예요. 반도체 기업 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12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2.3배가 더 많고요. 사실 대만 하면 우리 GDP 절반 이하예요. 예. 부가 경제 측면에서는 절반 이하지만 그러나 이 기업들 그리고 이 특히 반도체와 같은 이제 굉장히 장기간 대규모 투자, 오랜 시간 R&D가 소요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인력 R&D, 세제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우리와는 좀 다른 분야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 반도체 이 완제품을 빼고 소재하고 국산화 장비화율은 30% 내외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하는 것만 잘하지 굉장히 인프라 측면에서는 뒤떨어져 있어요. 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군요. 김양평 의원님, 그러면 파운드리 분야 지금 TSMC를 우리가 쫓아가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산업 환경과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일단 그 TSMC와 삼성전자를 계속 비교를 하시는데 네.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걸 비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 상대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TSMC는 1987년부터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1986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TSMC는 그때부터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종류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시설도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의 70%를 생산하는 곳이 TSMC입니다. 아, 70%.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 품목의 양이 많고 그리고 이제 종류도 많고 양도 많은 상태에서 같이 시작한 삼성전자가 거기에 따라잡아서 할 수 있느냐. 경제적인 규모로는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매출 자체가 TSMC는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50%가 넘고요. 삼성전자는 17%, 18%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삼성 내부 거래를 빼고 나면은 또 상당히 낮아지는 내부 거래가 있어요? 이제 삼성 그 AP라든지 엑시노스라든지 LSI에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세계 그러니까 외국 시장에서의 존재적 가치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실제로? 10%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2, 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 그 정도는 미만. 아니고. 예, 왜냐하면 뭐 16%나 된다고 그러니까 네네. 이 시장 점유율 파운드리에서도 야 열심히 하면 TSMC 따라잡겠구나 했는데 실제 들어보니까 10%도 안 된다면 근데 16%라더라도 3배 이상의 3배 차이거든요. 이상 워낙 격차가 크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TSMC보다 4배에서 5배 투자를 삼성전자가 해야지 그걸 겨우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앞으로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TSMC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모로는 하지 말아달라. 하면 안 된다. 단지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기술력의 문제인데 예. 삼성전자는 그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가 약하고요. 대신에 첨단 분야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첨단 분야의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TSMC도 이번에 3나노 양산을 발표했는데 뭐 공정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4나노에서 수율 면에서 TSMC에 졌습니다. 삼성전자가. 4나노에서 예. 삼성전자가 졌다. 졌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3나노를 예전에 핀팻 방식이 아닌 GAA 방식을 도입해서 TSMC보다 먼저 공개를 했죠. 양산을 시작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더 빨리 확보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고객이 이제 어떤 메인 고객이 올지 그게 관건인 거죠. 지금부터는. 예. 그러니까 아직 큰 고객은 못 잡았습니까, 삼성전자? 삼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고객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 문제에서는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고객이 애플하고 휴레패커드 PC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아니 대만 반도체는 설계도만 주면 예. 그대로 잘 만들어 주는데 예.
삼성한테 설계도를 준다? 삼성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고객사의 입장도 딜레마인 거예요. 삼성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서 단가를 낮춰줘서 이 설계도를 만져준다 하더라도 경쟁사한테 내 도면을 보여주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굉장히 하이엔드급 사냥에 대해서 이제 이 오픈할 수 없는 네. 비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탈삼성, 예. 삼성 이외의 다른 제조업체들로 이제 어쩌면 이제 수입을 좀 다변한다는 측면에서 삼성이 이제 굉장히 경쟁하기 힘든 구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군요. 상당히 힘든 경쟁을 맞이해야 되는데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잠깐 이슈를 돌아보겠는데요. 반도체법, 뭐 반도체와 과학법이더라고요. 정식 명칭이.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의 첨단 투자를 못한다고 분명하게 미국의 상무장관이 얘기하던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국에서 조금 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일단 투자를 못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계속 이제 리쇼링을 추구를 하면서 이번에 세제 지원을 포함 세제 25% 공제와 그리고 보조금 527억 달러 예. 그게 이제 이번 반도체 지원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거기에서 미국에서 그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고 첨단 설비 투자를 못한다. 그렇죠.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회수하겠다라는 예.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미국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아직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관계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에는 지금 파운드리라든지 투자를 하니까. 생산 공장을 지을 거란 얘기는 예. 없었고 R&D 시설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수준일 텐데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딜레마는 바로 그건 거죠. 지금까지 들어간 공장이 계속 기계 설비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첨단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그럼 중국에 투자를 못 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 공장을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그 돈,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ROE가 도래하는데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년 정도 공장을 돌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중국 공장이 아직은 제대로 투자만큼 회수가 덜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장에 미국이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난처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무슨 해답이 있을까요? 미국의 지원도 받고 중국에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뭐 묘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로서? 일단 기업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뭔가 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산자부랑 우리 기업이랑 민간 협동 꾸려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법의 큰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령이라든지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 같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보고요. 마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반도체 특별법 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주도를 해서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뭐 국회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미중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반도체 전문가가 국회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양양 지원이 있어서. 사실은 기업들보다 지금 예. 국가적인 반도체 어떤 국가 차원에서 외교 전쟁이 더 치열해요. 예. 지금 대기업이 나서서 삼성이나 SK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불편한 진실, 미국의 일자리 기여도 1위가 한국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22조 170억 달러 투자합니다. 이거 국내에 했으면 일자리 파급효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양자 의원이 그나마 예.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내용을 담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 예. 발의는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심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겁니까? 그럼? 예. 여야 의원들이 사실 여당의 경우에는 해당 법안의 경우는 좀 패스트 트랙으로 좀 빠르게 좀 예외를 좀 적용해 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또 야당은 다른 민생 법안이 더 많은데 이걸 꼭 해야 돼 지금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수를 깎아주게 되면 그냥 반도체만 깎아주면 전기차도 있고 AI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형평성 이유로 예. 세수 감소를 이유로 또 특별법을 좀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이러는 동안 우리한테 유치해야 될 반도체 해외 공장이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미국은 매력적으로 반도체 육성법을 제정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10년 동안은 절대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제 세금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깎아주면서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지금 우리 이제 이 여야 그리고 이제 외교 당국이 이걸 얼마나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지금 힘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안팎의 위기를 맞고 있는 반도체 산업인데 국회는 법안 처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 국회가 좀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위기 동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